대신임 투표 뒷글라 장동혁 헛장 승부수에 죄다 달아났다. 어제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를 했죠. 어제 그 오후에 이렇게 제주 가기 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 자, 나보고 자꾸 재신임 받으라고 하는데 재신임 받겠다. 재신임 받는데 내가 지금 재신임 받으라고 해서 재신임을 그냥 받으면은 나중에 또 그럴 거 아니냐. 뭔가 있으면 재신임 받으라 사퇴하라고 할 거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나에게 요구를 해라. 어제 오후부터 오늘 사이에 하면은 내가 재신임 받겠다. 그쪽에도 직을 걸면 단체장이든 국회의원이든 직을 걸고 나에게 이야기하라.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 시한이 지금 오늘인데 지금 8시 14분인데 아직 아무도 내 직을 걸 테니까 전당원 재신임 투표하자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하고 이 상황만 지금 되고 있는 거죠. 비겁하다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그 친한계 국회의원 그 16명 아무도 내 직을 걸고, 그래 장동혁이 이 재신임이 되면은 내 자리 내놓겠다 그거 하든지, 아니면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이 본인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6월달에 저 시장 새로 뽑으니까는 만약에 그렇게까지 오세훈이 오늘도 했습니다. 오늘도 장동혁 사퇴하라 막 하면은, 그러면은 국민 뜻에, 당원 뜻에 따라서 만약에 당신이 이 재신임에서 부결돼서 사퇴하게 되면은 당신 사퇴하고 재신임 받으면은 내가 서울시장에 안 나가겠다. 이 정도는 해야지 이게 진정성 있는 거죠. 당 대표직을 나가라고 하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장동혁 의원 재신임 만약에 누가 나에게 직을 걸고 요구를 해서 재신임 전당원 투표, 100만 당원 투표를 해서 내가 재신임을 못 받으면은 국회 은직도 내려놓겠다고 했죠. 국회 은직도 내려놓겠다. 그렇게 했으면은 그것을 요구를 하려면 진정성 있게 하라는 의미에서 이 직을 걸라고 했는데 아무도 이 시간까지 없습니다. 그 대신 궁시렁 하는 소리만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세훈이 가장 세게 반발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늘 SNS에 글을 올려서 지금 어제 사실상 그 장동혁 대표가 단체장이든 국회의원이든 해서 직을 걸으라고 하는 것은 오세훈을 겨냥한 거죠. 물론 국회의원은 이제 친한계 16명 그를 겨냥을 한 거고, 이 단체장은 오세훈이 계속 본인이 경쟁력이 지금 막 떨어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계속 당 지도부 책임을 계속 돌렸죠. 그래서 그때 장동혁 대표가 아니 자기 지지율은 개인기로 올리는 거지 어떤 당 지도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병풍 역할을 해줄 수 있어도 결국 자기 지지율을 해서 자기가 당선되는 건 자기 개인기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맞받아친 적도 있습니다. 그 오세훈이 계속 특히 이 한동훈에 대해서 제명을 했다고 사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어제는 직을 걸으라고 하니까 왜 직을 걸으라고 하느냐 실망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라고 하고 노선을 변경하라고 하니까는 그 요구를 하는데 나보고 직을 걸라고 하느냐 이렇게 오도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직 걸라고 한 게 아니죠. 장동혁 대표도 당원 80%, 일반 국민 20%로 뽑힌 사람이니까, 선택을 받은 사람이니까는 그 사람이 이 진퇴 문제를 하려면은 본인 진퇴 문제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쏙 빼고 자기가 이 당의 노선 수정을 요구를 하니까 직을 걸라고 한다. 이렇게 교묘하게 이 말을 돌렸습니다. 그 오세훈이 오늘도 또 일종의 보면은 말장난 비슷하게 하는데 SNS에 글을 올려서 장동혁 대표를 오늘도 공격을 합니다. 고집스럽게 수구의 길을 가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스스로 자격을 잃었다. 이렇게 막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원하는 당원 투표 결과가 나온다 한들 그것이 민심을 거스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나.
당심에 갇혀 민심을 보지 못하면 결국 패배한다. 자, 당심 민심이 완전히 다른 건가요? 그리고 지금 당 대표지 않습니까? 당 대표면은 일단 이 당심을 하나로 모아서 확실한 당의 정체성을 만들고, 그리고 지금 정강 정책도 새로 고치고 있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는 그 보수 정당의 당심을 모아서 보수 정당의 모습을 딱 갖춰서 그걸 상품으로 내놓고 선거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민심의 선택을 받는 거죠. 그런데 당심은 필요 없고 민심? 그게 당심이 없는데 어떻게 민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당 모습을 제대로 갖춰놔야지 민심을 받을 수가 있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일종의 본질을 벗어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이 장동혁 대표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을 걸고 요구를 하면 되죠. 요구를 하면 되는데 자기 직은 걸지 않고 오세훈 시장 쪽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직을 걸라는 장동혁 대표의 제안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오세훈이.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이 오세훈 시장 쪽 관계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초에 장동혁 대표 사퇴를 압박하는 더 강한 톤의 메시지를 준비했지만 참모진의 만료로 수위를 조절했다. 조절해서 한 게 이제 이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강한 톤? 말로 100번 하면 뭐합니까? 본인 직을 걸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쑥 빠지면서 과거에 그 오세훈 시장 그때 직 걸은 적이 있죠. 뭐냐면 무상급식 투표. 처음에 서울시장 할 때 무상급식 투표에 직 걸어가지고 그게 이 투표율이 33%가 안 돼가지고 그 개함도 못하고 그냥 서울시장 물러났죠. 그래서 박원순 체제가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런 것까지 과거까지 다 이렇게 따지면은 오세훈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입장이죠. 그런데 지금 거의 본인이 지금 오세훈이 당권을 노린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서울시장 그러니까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뭐 시장에 나간지 안 나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 상황에서 모처럼 이렇게 좀 하나로 나가려는 그런 시도들을 이것저것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안티를 하는 그런 그 오세훈 시장의 모습에 상당히 좀 실망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도 똑같은 입장을 계속 밝혔습니다. 재신임을 요구를 하면은 전당원 투표에 나서겠다. 오늘 그 제주도 가서 이제 일정을 했는데 제주도에서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대표를 자꾸 비판할 것이 아니라 직을 걸면 된다. 어제 이야기했잖아. 근데 지금 아무도 안 하고 있어. 공식적으로 아직 재신임 요구를 들은 바 없다. 아직 아무도 지금 자기 직을 걸 테니까는 재신임 투표하자고 말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뭐 김용태 같은 경우에 재신임 투표 최초로 제안을 했는데 김용태도 만약에 다시 제안을 정식으로 하려면 직을 걸고 해야죠. 김용태는 정치를 하라고 했더니 포크판을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또 장동혁을 비판을 합니다. 자해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 일종의 벼랑 끝 승부수를 던졌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당황하면서 막 비판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 자기 직을 거는 사람은 아직 이 시간까지 단 한 명도 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하면은 소위 말하는 김용태 같은 소장파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친한계 사람들이 이제 장동혁 대표가 직을 걸으라고 한 데 대해서는 비판을 지금 막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대표직 물러나라. 재신임 투표하자. 이거 말을 못 하는 겁니다.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려면 직 걸으라고 하는데 자기 자리는 꽉 지키면서 지키고 싶으니까는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담재원은. 자, 그리고 사실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한 게 진짜 국회의원직 내놔라 이런 거겠습니까? 그 정도 각오를 가지고 하라는 거죠. 정치적 목적의 흔들기를 멈춰라. 그 메시지를 한 겁니다.
그걸 뭐 비주류는 뭐 비당권파는 겁박이라고 하지만은 가령 일단 본인도 제스님 투표를 얼마든지 할 생각이 있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제스님 투표하면은 제 판단으로는 90% 이상 승률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전당대 결선 투표할 때 김문수 후보하고 결선 투표할 때 그때 김문수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 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가 이겼습니다. 그 이제 20% 반영되는 그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가 일반 국민 여론조사, 80%가 당원 투표였죠. 그런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20% 반영되는 데서는 김문수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80%가 반영되는 이 당원 투표에서 장동혁 후보가 그때 그 52.88% 과반수 이상을 받아서 책임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당대표가 된 거죠. 거기다가 지금 그때보다 한 30만 정도 당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그래서 100만 당원이 됐죠. 그러면 신규 유입되는 당원들은 장동혁 대표 보고 온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제스님 투표, 전당원 투표를 해도 제스님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제스님 투표라고 요구를 한다고 덜컥 그래 내 자신 있어 하고 그대로 받아버리면은 나중에 또 계속 이 사람들은 그 친한계나 여기는 계속 이것저것 다 시비를 걸겠죠. 나중에 또 공천하는 과정에서 또 자기들 불만이 있다고 또 제스님 투표해. 제스님 받아 공천해서 뭐 자기들 불만 있으면 이런 식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딱 차단하는 차원에서 그럼 당신 직도 걸고 요구를 하라. 이런 의미로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그것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어제 친한계하고 비주류에 대한 당권도 던졌죠. 그 원외 당협위원장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2호선 당무감사위원회에서 37명 교체를 권고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대다수가 이 친한계, 이 비주류 쪽입니다. 많은 쪽이. 그래서 그거 딱 교체를 할 수 있었는데 어제 그 교체를 보류를 했죠. 이제 지방선거에서 좀 열심히 뛰면은 나중에 이거를 좀 다시 교체 대상에서 빼주는 이런 이야기까지 다 하면서 친한계 원외 또 비주류 이쪽을 다독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쪽은 이제 원외 쪽에는 그런데 그렇다고 이게 느슨해지면 안 된다는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장동혁 지도부에서는. 그래서 조금 전에 하나 단독 보도가 된 내용이 뭐냐면은 국민의힘이 한동훈 제명 반대 성명 낸 배현진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징계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제가 어제인가 그런가 전에 들었는데 그 절차에 착수했다.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조금 전에 보도를 했는데 이 배현진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윤리위원회가. 그리고 중앙윤리위원회는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 주재로 오늘 회의를 열고 배현진에 대한 징계 안건을 논의를 했다.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을 했고 배현진에게도 이제 통보를 할 계획이다. 추후에 회의를 중앙윤리위원회가 열어서 징계 수위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이렇게 4가지죠. 배현진 의원에 대한 그 징계는 접수가 됐는데 윤리위원회에 바로 배현진 의원이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당 위원장 차원에서 성명을 여러 번 냈습니다. 그 뭐냐면은 이 한동훈 이게 친한계죠. 친한동훈계죠. 배현진은. 근데 한동훈 제명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뭐 시의원, 구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했는데 이게 서울시당을 사유화한 거다. 전체 의견을 묻지 않고 배현진이 본인이 서울시당 위원장이라고 그런 성명을 내는데 그러니까는 뭐 지시를 한 거죠. 자, 그것은 결국은 이 서울시당 전체의 의사인 것처럼 인식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 행위가 되는 것이다 해서 윤리위에 제소가 됐고 윤리위가 그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 가지 시도들이 지금 있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이렇게 장동영 대표가 친한 게 징계하고 한동훈 쳐내고 장동혁 제명 탈당 근거에서 사실상 제명시키고 이런 것만 하면은 저도 비판하겠죠. 다른 거를 좀 안 하고 그것만 딱 하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지방선거 앞두고 다른 것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일도 지금 다 하고 있죠. 당원 당규 개정도 하고 당명도 지금 개정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오늘도 또 이런 기사가 TV조선에서 하나 보도가 됐습니다. 지방선거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국민의힘이 선출직 공직자, 주요 당직자의 공천 비위 엄벌 공문을 내려보냈다. 적발시 최고 수위 징계를 한다. 이게 상당히 저는 시적절한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봅니다. 바로 민주당, 김경, 강선우, 김병기 공천 뇌물 파동이 있죠. 김경하고 강선우는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고 김병기도 곧 소환이 돼서 구속영장 신청될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차별화를 하는 것이죠. 국민의힘이 오늘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그리고 주요 당직자들에게 공문을 하나 발송을 했는데 금전 비위 행위를 엄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죄를 시행하겠다. 한 번 걸리면 용납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정말 이 민주당 좌파의 이 공천 뇌물 파동이 지금 막 계속 확산돼 가지고 이게 좌파 전체를 막 흔들고 있는데 만에 하나 국민의힘에서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보도가 되거나 수사 대상이 되거나 하면은 완전히 망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미리 이렇게 단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TV조선 보도는 이렇게 씁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가 당무감사위원회로부터 교체 권고를 받은 37개 당협위원장에 대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고 조치만 하는 대신 공천 관련 논란이 발생할 경우 즉각 엄단하라고 주문을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장동혁 대표의 지시에 의해서 저런 공문이 지금 내려갔다는 것이죠. 일종의 당 기강을 지금 완전히 확립을 하면서도 지방선거에 대비를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언론에서 매체에서 기성 매체에서 전부 다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장동혁에 대해서 왜 한동훈을 제명을 하느냐, 왜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느냐 여기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준석하고 어쩌고 이것만 하는데 이런 식의 정말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해야 될 일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잘 보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까지 지금 다 찾아가지고 소개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공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정치 혁신에 반하는 행위로 적발될 경우 당직의 경중을 막론하고 지체 없이 최고수위의 징계 절차가 진행된다. 특히 당협위원장의 경우, 당협위원장들이 이제 기초 위원들이나 단체장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를 하죠. 그래서 당협위원장의 경우 금전 비위가 확인되면은 즉시 당협위원장직을 박탈하고 교체하겠다. 확인만 되면은 수사 기다리지도 않고 민주당 강선우 당협위원장으로서 이 당협위원장 겸 공천관리위원으로서 김경에게 공천권을 가지고 1억 원을 받았다고 하고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런 게 이 금전 비위가 확인만 되면 즉시 박탈하고 교체하겠다. 아주 강력한. 그리고 또 이런 공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문에 최근 민주당 강선우 의원하고 김경 서울시 의원, 김병기 의원의 공천 헌금 뒷돈 수수 의혹, 서영교 의원의 출판 기념회 돈봉투 의혹. 서영교가 얼마 전에 국회에서 출판 기념회 했는데 거기서 흰 봉투가 난무했다. 그래서 매일신문이 그때 영상을 찍어서 보도를 했죠. 서영교의 출판 기념회 돈봉투 의혹 같은 지방선거와 관련한 금전 비위 행태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지금 좌파 진영에서. 그런데 우리 당은 이런 구태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정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도덕성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 공문까지 보내서 지금 분위기를 잡는 것이고
또 오늘 친한계가 또 11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친한계는 어떻게 보면은 친한계라는 명칭도 저는 무색해졌다고 봅니다. 친한계면은 친한동훈계인데 당 안에서 친한동훈계가 왜 있어야 되죠 지금? 한동훈은 제명돼서 나갔죠. 없는 사람을 당 안에 없는 사람을 놓고 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자기 공천 줬다고 해서 친한계 이렇게 그 자기들끼리 목소리를 하나로 내는 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친한계가 또 12건 게 뭐냐면은 이거를 당권 강화를 위한 거다고 하는데 뭐냐 하면은 이 국민의힘이 인구 50만 명 이상 그러니까는 기초자치단체인데 50만 명 이상이 되는 좀 중견 도시급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중앙당에서 공천을 하겠다. 50만 이상 되는 시장은 그 전에는 이 지방선거는 그 시도당에서 주로 하고 그 밑에 단위에서는 당협에서 하고 주로 이제 시도당에서 하는데 50만 이상 되는 시에 대해서는 중앙당에서 공천을 하겠다. 좀 궁금하실 겁니다. 이게 어딘가. 지금 작년 말 기준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여기는 중앙당에서 이제 공천을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 성남, 부천, 안산, 남양주, 안양, 평택, 시흥, 파주, 김포, 그리고 충북에서는 청주, 충남에서는 천안, 전북에서는 전주, 경북은 포항, 경남 김해 이렇게 14개고 지금 이달 기준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작년 말 기준이고 이달 기준으로 50만 명이 넘는 자치구가 서울의 강서구, 강남구, 송파구, 대구 달서구, 인천 서구 5개. 그래서 20곳에는 이 중앙당에서 공천을 하겠다. 이런 방안도 오늘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앙당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친한계에서 그것도 장동혁 당권 강화를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시비를 걸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것 자세히 보시면은 수도권에 있는 이곳 그리고 충청권 여기는 완전히 성부처입니다. 성부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천 시스템이 좀 더 갖춰져 있는 중앙당에서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또 친한계가 그냥 딱 시비를 거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는데 왜 당권 강화책 아니냐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시비를 거는 그런 행태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엄중히 대처하는 데 대해서 제가 찬성하는 입장도 너무 발목을 너무 잡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